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스레드를 반드시 써야만이 해결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키보드에서 숫자 입력할 때 구구단위 표시되도록 무한 루프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시작합니다. 먼저 요 안쪽에 있는 자,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어떤 로직들을 일단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요걸 문제를 잘라내서 요걸 메인 메소드로 좀 가져올게요. 그래야 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게요. 자,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고 봐가면서 요구사항을 봐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숫자 입력할 때마다 구구단 수 나오게 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용자한테는 구구단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바로 그러면 시스템 자, 구구단 수 입력 이렇게 해서 입력하도록 이용자한테 좀 해보고 키보드에서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가 필요하네요. 스캐너 키보드 해가지고 뉴 스캐너 자, 스캐너 생성해주고 이용자가 이거 보는 순간 이제 입력하겠죠. 입력하면 우리는 받는다라고 해줘야 되니까 next int 자, 이런 게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한테 단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단을 받아가지고 그냥 출력하면 구구단 만들어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내부에 있는 조그만 루프가 필요하죠. 구구단 9줄을 찍어내려면 그래서 for 9줄이면 이제 횟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제 for 루프로 하기 딱 좋죠. i가 9에 도달할 때까지 찍어내라. 그래서 1 자 1부터 시작하니까 0이 아니라 1부터 9까지도 또는 적거나 같게 그 상황까지 적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찍어내는 거니까 여기서 프린트 F로 하면은 참 괜찮죠. 이게 서식 문자일이니까 곱하기 %d 는 %d 이렇게 해주고 대행 문자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단 하고 i 단 곱하기 i 이렇게 해주면 구구단은 찍힐 거예요. 네, 여기서 또 숫자 하나 출력하고 나서 키보드 입력 버퍼에 있는 걸 제거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뭐 다른 거 입력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next line 해가지고 계획 문자는 제거해 버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구구단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상태를 파악하기 좋도록 자, 메시지 해두고 얘를 실행을 하면은 일단 구구단 하나 받아서 출력하면 일단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무한 루프 돌려가지고 무한히 돌아가도록 하면 되니까요. run as 하고 자바 애플리케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자, 구구단 수 입력 여기다가 5
이렇게 하면 5단이 쭉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는 잘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한히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이제 여기서 while 루프를 감싸주면 되니까 while 이렇게 하면서 true, 그리고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가 한 탭 들어가죠. 그래서 while의 종속문으로 딱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무한히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니까 그 프로그램 종료, 이거 자체가 이제 에러죠. 우선 이렇게, 여기는 절대 실행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를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에러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두 개의 무한 루프를 돌릴 수가 있냐 이거죠. 벌써부터 이게 에러를 내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은 에러만 피하려면요, 에러만 피해 보겠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많이 썼던 이런 변수 하나 해주고 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true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그렇죠? 아까하고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 돼요. 하지만 이게 이제 변수 처리됐기 때문에 여기는 변수 처리됐다는 것은 어디선가 이 변수를 바꿔줌으로써 무한 루프가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그렇게 간주하고 여기에 에러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려라도 보려면, 테스트라도 해보려면 여기를 이제 변수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돌아간다면 요 아래쪽은 절대 돌아갈 일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도록 해야 돼. 두 개. 요 아래쪽에다가, 자, 요 아래쪽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보죠. 파일에다가 오늘의 날짜를 무한히 찍어내겠고 해본다면, 자, 스트림 텍스트 파일에다가 계속 넣을 거니까 아까 날짜가 new date 이렇게 하면은요, 자, 그것도 한번 봐가면서 하죠. 일단 날짜만 테스트하도록 편하도록 이걸 주석 처리 일단 해놓고요. 날짜를 문자열로 파일에다가 계속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여기서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서요, 그 날짜를 문자열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데이트 toda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날짜는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오늘 날짜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문자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스템 아웃 프린틀n 여기다가 넣으면은, 자, today라고 하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거 참조니까 toString 이렇게 되겠죠. 내부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트 객체에 toString이 호출되면 toString이 호출되면서 문자열로 된 날짜가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돌려보죠. 저장하고 돌려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날짜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네, 10시 55분 한국 표준 시란 뜻이죠, 이게. 네,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이죠. 한국 표준시. 이렇게 날짜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문자열인데, 여기서 문자열을 출력하려면 그냥 날짜를
출력하면 되고요. 이걸 문자열로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스트링 이렇게 해가지고 str date 뭐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today.toString 이렇게 하면 문자열 변수가 되겠죠. 문자열 변수. 그럼 얘를 여기다가 주나? str date를 갖다가 여기다가 주나? 아니면 today를 바로 주나? 의미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프린트 ln 얘들은 참조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조가 들어오면 점 찍고 toString 5초 한다고 했죠? 예, 그래 가지고 나온 문자를 출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 줄 넣어놔, 한 줄을 추가하나, 없으나 그냥 today를 여기다 바로 주나 똑같다 그랬죠? 그걸 알면은 한 줄을 절약하면서 쉽게 쓸 수가 있는데 모르면 안 되죠. 그냥. 자, 날짜. 그러니까 날짜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때요? 여기 보세요. 최고 간단한 거. 이 두 줄 다 필요 없는 거. 얘를 갖다가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한 것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준다. 이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여기에는 참조가 오잖아요. today 객체가 오죠. 참조니까 참조를 받아든 이 println은 점 찍고 toString 호출하겠죠. 그래서 그 문자리 나오면 그걸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돌려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 출력할 때도 이렇게 해서 그냥 파일에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이런 날짜를 파일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스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니까 여러분 스트림 공식에 따라서 뭐면 되겠습니까? 문자열을 파일에 출력해요. 그러면 노드 스트림은 뭘로 줄까요? 파일 텍스트니까 여러분 텍스트라면 리더 아니면 라이터죠. 여기서 뭐야 써야 돼요? 라이터죠. 근데 파일에다가 출력하니까 파일 라이터가 노드 스트림이 돼야 되겠죠. 네, 한행 기록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죠? 그러면은 또 하나의 필터 스트림이 필요하죠. 그 뭐죠? 프린트 라이터가 좋아요. 왜냐하면 한행을 기록해 줄 때는 프린트 메소드를 쓰면 되니까. 프린트 ln이라는 이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트림이 프린트 스트림이었죠. 프린트 라이터. 그래서 프린트 라이터를 써주면 돼요. 프린트라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 개발자한테는 편리하니까. 자, 프린트 라이터 만들겠습니다. 프린트 라이터 pw라고 했다면 new print writer 이렇게 해주고 new file writer 이 노드 스트림을 요거 쓰다고 했으니까요. D 드라이브 아래에 테스트 아래에 .txt 이렇게 하자고 그랬으니까 계속 또 이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되겠죠. 나중에도 또 이어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사실 없어도요 프로그램을 안 끝내고 계속 쓰면은 이어쓰기는 돼요. 그 프로그램 껐다가 나중에 또 실행하게 되면은 완전히 지워지고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그냥 true라고 주겠습니다. 이어쓰기 해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전부 다 IO 스트림들을 다 잡아주세요. 인풋 해주세요. 여기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여기 별 이렇게 해주면 IO 패키지에 있는 모든 스트림들을 갖다 쓸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IO.별 이렇게 했습니다. 별
io.별 이렇게 하면, 네, IO 패키지에 있는 모든 스트림들은 그냥 우리 타이핑만 하면은 쓸 수가 있으니까. 어디 있나? 이렇게.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트라이 캐치로 이제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만이 컴파일러가 오류 체크하는 오류였으니까 일단 오류를 없애주고요. 네, PW가 준비됐습니다. PW 여기서 PW.println 이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new date 이렇게 해주면 new date 해주고 한 줄 한 줄 들어가는 것을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pw.flush 이렇게 하면 작은 데이터라도 메모리에 저장해 둔 그게 목적지까지 간다고 그랬죠. 플러시 됩니다. 플러시. 자, 여기서 그럼 반복해야 되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자, 반복해야 되는 것은 매 초마다 1초에 한 번씩 넣어줘야 되니까 이걸 1초에 한 번씩 돌려야 되겠죠, 무한히.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while 하고 true 이렇게 해서 1초에 한 번씩이니까 1초에 한 번씩은 쉬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를 실행하는 그 스레드로 하여금 1초에 한 번씩 여기서 1초를 쉬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초를 쉬라. 그러면 스레드야 작어라 라고 슬립 이렇게 스레드야 작어라 하고요. 이렇게 해주면 1초 쉬었다가 날짜 구해 가지고 또 출력하고 1초 쉬었다가 날짜 구해서 또 출력하고 자 이런 작업을 반복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무한 루프가 있고요. 여기도 무한 루프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근데 어떻게 동시에 돌려줘야 될까요? 자,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프로젝트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스레드는 적용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할까? 이걸 하나의 자, 요건 아까 테스트한 거죠? 요걸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의 스레드로 가상의 CPU한테 맡겨버릴까? 얘도 무한 루프니까 얘를 맡겨버릴까? 어떤 것을 맡겨도 괜찮아요. 이미 여기를 여러분 이 코드를 쭉 실행하고 있는 것은 메인 스레드라고 그랬죠. 가상의 CPU 한 개가 여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실행한다고 해보죠. 여기를 딱 실행하면은 그 가상의 CPU가 여기에서 고정돼 버리죠. 요 아래는 못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기를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여기 와서 여기에 갇혀 버리잖아요. 무한 루프라서. 근데 갇히지 않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로직은 어떤 CPU한테 맡겨버리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맡겨버리고 그러면 맡겨버리는 것은 어때요? 뉴 스레드 해가지고 걔한테 맡겨버리고 저는 딱 공급해주고 바로 여기 메인 스레드는 여기 와서 이걸 돌리면 되겠죠.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CPU한테 맡겨버려야만이 메인 스레드가 쭉 내려오면서 여기 무한 루프에 걸리지 않죠. 좀 메인 스레드가 여기를 실행하면 무한 루프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요 아래를 못 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기능을 다른 스레드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무한 루프한테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메인 스레드는 그냥 여기 와서 여기에 걸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스레드로 빼겠다. 그러면은 코드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의 메소드로 만들든지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든지 이래야 되겠죠. 자, 요걸 우리가 공부했었던 런어블 상태로 런어블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코드를. 그러면 여길 요만큼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요만큼 한 개 스레드 분량으로 한 개의 스레드의 코드가 될 그 코드만을 복사했습니다. 이걸 자 복사해서 이 아래쪽에다가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메소드도 괜찮고 클래스도 괜찮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전주에 했던 이런 방식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레드를 만드는 방식이 익명 클래스라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다 설명할 테니까요. 지금은 이 방식으로 우리한테 조금 친숙한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메소드를 만들고 이 방식으로 호출하는 거니까요. 아니야. private static void 여기는 구구단이었죠. 그래서 99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 얘만 호출하면은 뭐 아까 했던 거 그 코드가 이제 쭉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얘하고 틀리잖아요. 런어블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런어블도 아니고 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스레드가 어쨌든 스레드 안에서 얘가 돌아가 줘야 돼. 그렇다면 어떤 런 메소드 안에서 얘를 호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런 메소드 안에서 스레드는 런만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런을 돌리게 해요. 돌리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 런 안에서 얘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꼭 런 안에다 이걸 다 만드는 것은 우리 저번 주에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런 메소드 안에서 얘만 호출하면 돼. 그냥 똑같죠?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제 이 런어블 객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레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거나. 자,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레드 클래스 상속하는 방법, 또 하나는 런어블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방법.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없애고 여기 있던 거 코드 저로 옮겼으니까 얘를 없애고요. 런어블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런어블 클래스가 저 자리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기 안에다가 익명 클래스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명 클래스, 이름 없는 클래스, 이름 없는 클래스도 있어요. 이름이 없는 클래스, 마침 이름 없는 클래스를 써먹을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됐네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런어블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고 인터페이스는 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형식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고 뉴 런어블로 끝나지 않았어요. 원래 뉴 런어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안 되는데 익명 클래스, 이름 없는 클래스를 만들려면요, 뭔가를 상속하든지 구현하든지 해줘야 돼요. 이름 없는 클래스. 여러분 클래스가 이름이 없다. 뭐 상상이 되세요? 클래스에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객체를 만들겠어요? 이름 없는 클래스를 이 자리에다 선언하면서 바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객체까지 생성하고 호출까지 되는, 자, 그런 방법이 익명 클래스 방식인데, 제가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한테 문법적으로 한번 차분히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러너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 이 러너블을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문법이 틀리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문법적으로 메소드인 거 맞죠? 하나의 메소드죠. 근데 이게 오버라이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오버라이드 한다는 것은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구현했을 때만 오버라이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메소드는, 런이라는 메소드는 런어블에 있는 것인데, 런어블을 구현하면서 임플리먼트 하면서 바로 오버라이드 한 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자, 이 메소드가 여기서 오버라이드 했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런어블을 구현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말이겠죠. 구현이 아니냐. 이 런 메소드를 여기서 오버라이드 한다는 것은 부모한테서 물려받아서 그 기능을 개조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클래스가 없잖아요. 클래스 이름이 없을 때는 그 클래스의 부모가 되는 메소드, 부모가 되는 클래스, 혹은 부모가 되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고요, 클래스 하나를,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이 자리에다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 이름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줄만 여러분 잘 해석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는 상식만 갖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메소드 맞죠? 평이하잖아요. 평이한 메소드인데, 그러면 메소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블럭은 문법적으로 뭐 해야 돼요? 메소드를 둘러싸고 있죠. 그러면 이 블럭을 우리는 무슨 블럭이라고 합니까?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법적으로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죠? 그걸 우리한테 이제 상식으로 이제 써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클래스라면 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퍼블릭 클래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클래스 이렇게. 근데 클래스라는 키워드도 없고 클래스 이름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건 클래스인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걸 익명 클래스라고 그래요. 자, 이거 문법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 됩니다. 분명히 클래스는 맞아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익명 클래스. 익명,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익명 클래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나니머스 클래스. 어나니머스 클래스. 이름이 없다 그런 말이죠. 어나니머스 클래스. 이름 없는 클래스. 여기 이게 클래스는 맞는데 말이에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일단 이걸 여러분 클래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법적으로 구실할 수 있는 클래스예요, 이게. 근데 클래스인데 클래스 이름이 없고 그럼 여기 뭐 있어요? 이거는 이름 없는 클래스가 구현하는 인터페이스의 이름이에요.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자, 익명 클래스가 얘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리먼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게 필요하나요? new가 필요하죠. 근데 왜? 이름 없는 클래스가 런어블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new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상당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익명 클래스의 객체 생성이에요. 이것은 익명 클래스의 객체 생성. 여기까지가 클래스의 정의고요. 그 클래스의 부모가 얘입니다. 런어블 부모. 얘를 구현하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new 해가지고 객체 생성까지 끝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객체 생성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런어블이기 때문에 런어블은 가상의 CPU에 대한 코드로 사용된다 그랬죠, 여러분. 런어블은 CPU가 가상의 CPU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는 런어블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런어블이니까 누가 실행할 수 있어요? 가상의 CPU가 실행할 수 있겠죠. 가상의 CPU가 실행하게 하려면은 이것을 스레드 객체 안에 넣어주고 스타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또 가능해. 가상의 CPU를 만듭니다. new thread 이렇게 해주고 요 안쪽에다가 자 괄호 열어주고요. 열어주고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점 스타트 이렇게. 그래서 얘는 좀 이제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 주고 이렇게 나와 주고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 이상하죠? 별로 반가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괄호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괄호가 여기서 끝났죠. 어때요? 그 생성자에 파라미터 주는 곳이잖아요. 이 괄호라는 것은. 근데 그 안으로 뭘 주고 있어요? 코드를 주고 있잖아요. 런어블 코드를. 문법적으로 이해됩니까? 자, 가상의 CPU죠. CPU는 코드를 실행하는 기계죠. 걔한테 코드를 주고 있잖아요. 런어블을 구현한 이런 클래스.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주고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구라는 것을 호출하고 있죠. 구구. 구구 어디 있습니까? 조 아래 우리 만들었던 구구단을 계속 찍어내는 구구단인가요? 아니 구구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구구. 네, 구구 단수를 구구 단수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1초에 한 번씩 찍어내라라고 이제 하려면 1초는 필요 없네요. 이거 구구 단수 입력. 우리가 그냥 입력하면은 바로 구구단 찍어내면 되니까. 그죠? 1초에 한 번씩 돌릴 필요도 없네요. 우리가 입력 안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구구단을 찍어내는 스레드를 별도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메인 스레드가 이걸 지나오면서 이 스레드를 만들고 스레드만 스타트 하니까 시간이 전혀 안 걸려요, 메인 스레드한테는. 그죠? 얘한테 그냥 너 구구단 돌려라고 하면서 바로 와버리죠. 와서 여기에 와서 메인 스레드는 여기에 루프에 걸리는 거예요. 얘를 돌려놓고 나는 내일이 따로 있어 라고 여기 와서 그냥 1초에 한 번씩 날짜를 파일에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돌려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잘 설명할 테니까 이해 안 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구구 단수 입력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 스레드 하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 구구단 5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5단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7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7 하고 이렇게. 자, 계속 이제 돌아갈 거예요. 이런 중에도 과연 파일의 날짜가 계속 찍히고 있을까요? 지금 이거 5단이냐 7단이냐 이거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데 이거 날짜 찍는 것도 무한 루프로 돌아가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그러고 있을까? 내부에서는 두 가지 무한 루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D 드라이브 아래에 테스트 아래에 데이트 txt가 있는데 데이트 txt도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네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날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날짜 찍으면서 동시에 구구단도 마구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거는 무한루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한루프 돌아가면서 날짜도 무한루프로 찍어주면서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어때요? 이런 게 이제 병행 처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간다. 전혀 별개의 작업 같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